한때 차기 민정수석 찌라시가 돌았던 김용남 전 의원에게 이번엔 진짜 기회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마침내 현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사법제도 비서관 후임자로 김용남 전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는 보도가 떴습니다. 한겨레 단독입니다. 이진국 청와대 사법제도 비서관이 최근 사의를 표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사법제도 비서관 후임자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용남 전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일전 돌았던 찌라시 내용처럼 민정수석은 아닙니다만 이 사법제도 비서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정수석 산하에 신설된 직책으로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제도 전반을 담당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민정수석실 내에서도 꽤 비중 있는 자리인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김용남 전 의원의 거취 소식은 민주시민들 사이에서 워낙에 핫한 뉴스였던지라 정말로 김 전 의원이 이 자리에 발탁된다면 여러 축하 인사를 받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나 김용남 전 의원과 별개로 검찰개혁 측면에서 이번 소식을 보자면 그다지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이는 쉽게 말해 민정수석실 내 검찰개혁파가 친검찰파에 밀렸다는 방증이라 봐도 무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에 사의 표명을 한 이진국 비서관의 사의 표명 배경에는 봉욱 민정수석이 주장했다는 중수청 이원화를 두고 불거진 이견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한겨레 측에 이 비서관이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면서 이 비서관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분리하는 구조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보도에선 봉욱의 이름을 명시적으로는 거론하지 않았지만 구체적으로 봉욱이 주장했다는 수사사법관 및 중수청 이원화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이진국 사법제도 비서관과 봉욱 민정수석 및 친검찰파 간 갈등이 있었다는 유추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 민정수석실 내 파워게임에서 밀린 이진국 비서관이 결국 견디지 못하고 사의 표명을 한 게 이번 보도의 전말 아닐까 저는 추측합니다. 그래서인지 보도 역시 김용남 전 의원이 사법제도 비서관 후임자로 거론되나 검사 출신이라는 점이 인선 과정에서 치명적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을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제가 생각하기에도 김용남 전 의원은 과거 공개적으로 봉욱의 인품에 대해 호의적인 평가를 한 적도 있는 만큼 검사 출신 김 전 의원이 사법제도 비서관으로 들어가게 되면 봉욱을 견제할 장치가 아예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충분히 설득력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어디까지나 거론된다는 것일 뿐이고, 기본적으로 사법제도 비서관의 역할이 검찰개혁에만 치중하는 것은 아니라서 김용남 사법제도 비서관 역시 장단점이 공존하는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단점으로는 앞서 말한 검찰개혁 부분에서 김 전 의원이 친검찰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걸 들 수 있겠는데, 장점을 보자면 김 전 의원이 자본시장에 전문성이 있는 만큼 코스피 7000, 코스닥 3000 등 자본시장 정상화에 도움을 보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 떠나서 저는 이번 소식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부정적이라 보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민정수석실이 친검찰파로 덮였다 한들 저로선 그들이 검찰개혁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며, 예컨대 봉욱발 중수청 이원화는 어마어마한 역풍만 남기고 사실상 폐기된 게 사실이고, 그나마 이재명 대통령이 보안수사권에 대한 논의의 문을 열어줘서 수사사법관, 중수청 이원화보다는 보안수사권으로 논의의 축이 옮겨갔습니다. 허나 저는 대통령의 수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검찰의 보안수사권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는 단순히 검찰에 대한 악감정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진작에 민주당 검찰개혁 TF와 법사위 측에서 보완책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인데, 그것도 무려 사중장치로 단단히 구멍을 막아놨습니다. 관련해 김용민 의원의 꼼꼼한 보완책 설명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기소 의견 송치, 이거는 검사들이 영장 청구권이나 기소권으로 통제가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은요, 압수수색 하나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검사가 영장 청구 안 해주면 하나도 못해요. 예. 다만 불송치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 검사에 의한 견제가 어려워요. 대통령님께서도 고민하시는 부분이 저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한 대안을 이미 다 공론화해놨어요. 예. 그래서 그 대안이 예. 네 가지인데요. 예. 독립된 감찰기관을 만드는 겁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대한 그래서 수사기관이 암장하는 사건들을 견제하고 인권 침해하는 걸 견제할 네. 수 있게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수사권 경합 중첩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중수청이 수사를 안 하면 예. 특수본이 수사하면 돼요. 이렇게 만들면 예. 한쪽에서 암장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또 그다음에 하나는 예. 법 왜곡죄를 도입하는 겁니다. 예. 수사기관도 법 왜곡죄로 처벌 받아야죠. 봐주게 하면. 마지막으로는 내부통제기관 신설이라는 건데 저게 수사관 교체 이런 것들은 거기서 할 수 있죠. 아, 인사로. 내부이니까 예. 그런 것들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법적 자문 같은 것들도 그쪽에서 해줄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내부 통제를 두는 것. 아우,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를 딱 해주시는데. 사실 이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까짓 거 저 4개 모두 해버리면 더 좋습니다. 특히 윤석열 집권기에 다들 느끼셨겠지만 권력, 특히 수사 권력은 상호 경쟁과 견제가 많아질수록 투명해지고 남용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민주시민들은 민주당, 법사위에서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요즘 검찰개혁 관련 정부안과 민주당 안이 다르다며 당과 정부를 이간질하는 기사들이 보이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한 건 논의와 숙이었지 정부안을 받아들여라가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김용남 전 의원이 드디어 긴 유튜버 생활 끝에 청와대에 입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우려와 기대를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김 전 의원도 민주진영으로 전향 후 민주시민의 민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유튜버 생활을 하며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기에 임명이 되어도 저로선 아주 엇나가는 행보를 보이지는 않을 거라 조심스레 추측합니다. 따라서 김용남 전 의원이 이번 기회든 다음 기회든 어떻게든 자신의 진가를 잘 발휘할 수 있는 곳에 가기를 응원하며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영상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